양도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이 개념, 이 이야기부터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양도 개념을 왜 봐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어야 합니까? 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자, 일단 제일 단순한 이야기. 양도소득세니까 양도소득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7억에 샀는데 6억 9천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양도 소득세 부과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 소득이 있어야 부과됩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시험 출제할 일은 없고.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것도 자주. 자, 첫 번째 어떤 경우이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 가세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가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팔았을 때 부과합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적으면 가세 대상인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가세 대상이 아닌 것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수십억이 발생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시험장 가기 전까지 쌈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수업 첫 시간에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세 대상인 것을 양도로 보는 경우로 양도했을 때, 그러니까 가세 대상인 것을 양도로 보는 경우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가세 대상인 것을 양도했다 할지라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양도를 하면 민법상 양도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단골 문제예요.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두 번째, 양도로 보는 경우인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아니면 박스 안에다가 여러 가지 사례를 던져 놓습니다. 던져놓고 묻습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다 고르시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를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요 이야기부터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렇게 전체적 이야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자, 잡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려면 양도 개념을 알아야 구분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양도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하고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양도는 민법상 양도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는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려면은 일단 돈 받고 팔아야 되지요. 돈 받고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주면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없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에게 상속세, 증여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는 유상 이전을 양도로 보는 것이지, 무상 양도는 민법상 양도이지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으셔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여기다가 실질과세 원칙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양도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갑니다. 공부상 현황에 관계 없습니다. 공부상 현황에 관계 없기 때문에 양도한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 원부에 등기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계가 없고,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로 봐요. 이런 거는 애울락하지 마십시오. 실질과세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으면 지금부터 해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석하셔야 될 거, 이 말의 의미.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맞다면 양도한 사실을 등기 등록을 안 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부과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갑이 공인중개사인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중개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시가 10억짜리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을 금액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만 팔아달랍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6억이랍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중개사는 느낌이 옵니다. 이거 돈 된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가 일주일 안에 팔아줄게. 약속을 하고 A, B, C한테 전화 겁니다. 2억씩 투자를 하면 내가 석 달 안에 2억 5천 줄게. 그래서 2억씩 투자 받아가지고 6억 주고, 자, 병한테 전화합니다. 좋은 물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 팝니다. 얼마에? 10억 다 받으면 도둑놈이고, 싸게 산 거는 싸게 파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병이 또 사줄 거 아닙니까? 고객 관리해야 되지. 한 번만 하고 중개사무실 닫을 겁니까? 고객 관리해야 되지.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얼마? 9억 5천에. 그러면 이제 9억 5천 받아가지고 2억 5천, 2억 5천 주고 남는 거는 다 챙기면 됩니다. 그럼 봐요. 야들은 2억 투자하고 5천 벌었지만 중개사는 10원도 투자 안 하고 2억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받고 중개수수료 받고 이게 뭡니까? 이게 중개업의 매력 포인트 아닙니까? 요거 매력 있는 직업입니다, 이거. 자,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때 직접 구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 구입하면 안 된다고 중개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구입하는 걸 중개사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입하시면 안 되고, 아이고 집에 배우자 놔두가 뭐합니까? 이때 한번 이용하지. 결혼하고 한 20년 지나면 더 이상 이용할 일이 없잖아요. 이때 한번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배우자 명의로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 아니기 때문에 샷다문 안 내려도 됩니다. 영업 정지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게 뭡니까? 세금이 걸립니다. 단기 매매니까 양도소득세가 50%.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다시 을한테 티를 겁니다. 내가 7천만 원 더 줄게. 3천만 원 더 깎아줄게. 요렇게 매매한 걸로 계약서 써주면. 자, 아까 그래도 1억 남잖아요. 그죠? 아, 양도소득세 안 내는데. 그래서 요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의 취득사실과 배우자의 양도사실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사실과 양도사실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불법적으로 탈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뭡니까? 이름하여 미등기 점유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취득한 사실이 양도한 사실이 뽀롱이 나면 취득사실을 등기 안 해도 양도사실을 등기 안 해도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언제? 뽀록 났을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뽀록 났을 때 부과됩니다. 그런데 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등기 등록 안 해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봐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을에게 신탁을 했을 때, 아니면 명의를 신탁했을 때, 부동산을 명의 신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상 이야기는 민법쌤하고 대화를 하시고, 자, 이든 자 명의 신탁했습니다. 그러면 공부상 명의가 을에게 이전되었지요. 소유권이 이전되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 등기했으니까 갑이 을에게 양도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자, 지금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있는지,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유상 이전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법률 행위에 관계없이 양도로 볼 수 있다고 답하시면 되고,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거나 무상 이전이면 민법상 양도이더라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십시오. 신탁, 명의신탁은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상 이전입니까? 자, 신탁과 명의신탁은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아니고 유상 이전도 아니지요. 그래서 양도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합격 못 합니다. 우리가 봐봐요. 가세 대상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이 등기 여부에 따라 가세가 다르다는 거,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근데 요거는 암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됐으면 양도로 본다고 판단하시고,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없거나 무상 이전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지. 매매, 공매, 경매, 수용은 양도고 한지, 처분, 채비지는 양도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합격 못 한다고요. 이건 암기하시면 이 문제는 문제 못 풀어요. 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판단해 봅시다. 교재 248페이지. 자, 248페이지 양도로 보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양도로 보는 경우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일반적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 경우 해 가지고 매매, 교환, 수용, 공매, 경매. 자, 여기까지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하십시오. 뭘?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유상 이전인지 확인하시라고요. 자, 확인하셨으면 마무리합시다. 매매, 교환, 수용, 공매, 경매는 사실상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라고요. 애우지 말고. 자, 공경매 밑에다가 줄 것이고 적으십시오. 공경매에다가 줄 것이고 밑에다가 적으셔야 됩니다. 본인 소유재산을 공경매로 재취득한 경우. 자, 본인 소유재산을 공경매로 재취득한 경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니까 담보를 제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공할 담보가 없을 때, 그래서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가지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아버지는 갑이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을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이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민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이야기는 민법에서 다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갑이 직접 담보를 제공하고 직접 채무자인 경우는 이 경매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매 받을 돈이 있으면 빚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는 원칙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갑이 경락을 받았을 때 이게 뭡니까? 본인 소유재산을 공경매로 재취득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걸 양도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요게 28회 때 문제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확인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유상 이전인지. 우리가 본인 소유 재산을 그러니까 본인 소유 재산을 공경매로 재취득을 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 변화도 없고, 돈 받습니까? 돈 받았어요. 오히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상 이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애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개념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드러나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갑이 15억짜리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갑의 부동산에 갑의 채무가 8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의 채무 8억을 을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증여했을 때, 이게 법률 행위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를 받는 자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대신 부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게 이해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세법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법에서는 부담부 증여받은 을이 증여자 채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것을 세법에서는 을이 갑에게 8억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걸 을이 갑에게 8억의 대가를 지급한 걸로 본다고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갑은 을에게 15억을 모두 다 증여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8억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15억을 모두 다 증여한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한 재산 15억 중에서 채무에게 해당하는 금액 8억은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갑이 을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봐요.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은 얼마입니까? 부담부 증여한 재산 15억 중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7억만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어디까지를 양도로 보고 어디까지를 증여로 보는지 요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교재 248페이지 부담부 증여. 자, 첫째 줄 부담부 증여 시, 둘째 줄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근데 거기 단서가 붙었지요. 다만 거기다가 별표하시고, 다만 배우자 간 직계 존비 속한 부담부 증여는 마지막 줄 제외한다.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사이의 부담부 정여인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조건을 바꿔볼게요. 갑하고 배우자의 부담부 정여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지금부터 뭐를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은 실질 가세 원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실질 가세를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 실제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갑하고 배우자의 작성한 부담부 정여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배우자 갑의 채무를 실제 인수받아서 실제 대신 부담하는지 실제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자, 판단하십시오. 실제 인수받아서 실제 대신 부담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자, 배우자로부터 부담부 정여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받아봤으면 확 느낌이 웃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자 을이라고, 자, 여러분들이 배우자 을이면 배우자 갑의 채무 8억을 대신 갚아줄 돈 있습니까? 그 돈 있으면 혼자 살지. 제가 현금 8억 있으면 저는 혼자 삽니다. 요새 힘들어요. 우리 집에 올해 대학생이 3명입니다. 힘듭니다. 대학생이 올해 우리 집에 3명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현금 8억 있으면 8억 집사람 주고 저 시골 갈 겁니다. 8억 주면 뭐 어떻게 뭐 쇼부 나겠지. 8억 던져주고 그냥 시골에 가가지고 그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그 연못 앞에 제 밭이 하나 있거든요. 요 뒤에 뭐 옆에 계곡도 흘러가고요. 집 바로 뒤에 옹달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연인이 되기 얼마나 좋은 이치입니까? 그 마을에서 한 1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현금 8억 있으면 주고 간다니까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배우자 빚 대신 갚아줄 돈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부담부 정여하는 척 쇼한 거지. 부담부 정여하는 척 쇼한 거지. 실제는 그냥 정여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한 걸로 보지 않고 정여한 걸로 추정합니다. 이게 이제 구분되셔야 돼요. 우리가 부담부 정여를 했을 때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로 볼 거냐 정여로 볼 거냐가 일반인 사이냐 배우자 직계 좀비속 사이냐에 따라 다르다.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49페이지 이혼 이자료. 자, 이혼 이자료 이게 뭐 설명하는 거냐면은 대물 변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를 알아야
이혼 이자료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대물변제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자, 대물변제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대물변제입니다. 자, 갑이 을로부터 현금 5억을 빌렸습니다. 빌린 돈 5억을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유식한 말로 변제한다고 이야기해요. 빚 갚는 거, 이게 뭡니까? 변제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빌린 돈 갚으려고 보니까 갚을 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갚을 돈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으면 갑은 뭐 합니까? 뭐 하기는 뭐 합니까? B, J, R 하지요. 배째라. 그죠? 갚을 마음이 없으면. 근데 갚을 돈은 없지만 갚을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갚으면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을이 그래 하랍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상환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본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 갚았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대물변제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 갚는 게 대물변제예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유식한 말을 동원하면 본래의 급부가 아닌 다른 급부로 채무를 상환하는 걸 대물변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으로 대신 빚 갚는 것. 자, 그러면 대물변제가 왜 양도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갑이 을로부터 빌린 돈 5억을 부동산으로 대신 상환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 채권자 을에게 이전되고, 부동산 소유권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갚아야 할 채무 5억의 변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5억의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물변제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로 보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대물변제가 왜 양도인지를 이해해야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자, 시험에서는 대물변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물변제로 양도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하고, 요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들 교재 24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위기 조성을 해봅시다. 자, 갑하고 을이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 콩깍지가 뭡니까? 착각.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착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착각? 남들은 몰라도 우리 둘만의 사랑은 영원할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합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그죠? 우리 둘만은 영원할 줄 알았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남남 아닙니까? 그죠?
등본상에만 배우자 관계로 되어 있고 실제는 남남이지요. 뭐 가족끼리 뭐 뽀뽀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둘은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갑하고 을은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결혼은 뭡니까? 결국 혼나는 거. 결국 혼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혼이 나면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재산 분할 청구가 들어갈 것이고 이자료 청구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이 소유권 이전을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그러니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근데 이자료를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구분이 되셔야 되는데, 자, 왜 양도로 보고 왜 양도로 보지 않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재산 분할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재산 분할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법을 상황에 따라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법은 상황에 따라 색깔을 달리 합니다. 민법은 상황에 따라 색깔을 달리 해요. 그래서 뭡니까? 판례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야기입니다. 갑하고 을이 정상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이 갑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이 부동산은 누구 소유입니까? 우리 겁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민법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니고 등기된 갑 소유예요. 그래서 배우자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갑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배우자 을의 동의가 없어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이빠이 땡기가 동학개미가 될 수도 있고. 7만 전자입니까? 9만 전자입니까? 9만 전자이면 요새 좀 기분이 좀 짜증 나겠네요. 어제 보니까 8만 3천 원 하던데. 자, 그러면 이 배우자 을의 동의가 없어도 마음대로 팔 수 있고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이 말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고 싶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일단 배우자는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갑하고 을이 이혼과 관련해 가지고 재산 분할 소송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재산은 갑의 단독의 노력을 통해서 조성된 재산이 아니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조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을이 전업주부이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지고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세법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을이 갑의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해당하는 을의 몫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을의 지분을 을이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자료. 자, 갑이 을에게 이 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걸 문서로 남기는 그 순간 갑에게는 이 자료 지급 채무가 발생됩니다. 그럼 이 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이게 뭐 한 거냐면은 이 자료 지급 채무를 현물로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한 거예요. 즉 뭐 한 거냐면은 대물 변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이 자료 지급 채무를 현물 부동산으로 대신 상환하는, 대신 지급하는 대물 변제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로 보고 이 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유상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요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비를 부동산으로 지급한 경우, 우리가 각종 공사비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자, 이 공사비는 우리가 뭡니까? 지급 채무 아닙니까? 그러면 각종 공사비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이거 뭐 한 거냐면 공사비 지급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하는 대물 변제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로 본다고요. 여기까지가 양도로 보는 경우로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250페이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자, 한지처분입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쉽게 개념이 잡힐 거고, 도시개발법을 아직 공부한 적이 없으시면 개념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시면 오늘은 필기만 해 놓으시고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 먼저 이해하시고 3월 달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의 A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잠시 맡겨둡니다. 소유권 준 거 아니에요. 소유권을 맡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토지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줘요. 토지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이 행위를 한지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필연적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지적도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하기 전에 땅은 지 멋대로 생겼습니다. 삼각형도 있고 고구마 모양도 있고 감자 모양도 있고요. 오이 모양도 있고요. 근데 토지 구획정의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뭡니까? 직사각형으로 다 자릅니다. 그래서 뭐가? 지적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분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분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양도로 소유권 변화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지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지분으로 한지를 받음으로 인하여 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이걸 양도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하십시오. 뭐를?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자,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봐요. 내 소유 토지를 내가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내가 돌려받는 과정에서 공부상 지분만 바뀐 것이지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지 처분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야기합시다. 1000평방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갑이 150평방제곱미터를 도시개발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보류지로 제공하고 850평방제곱미터를 한지 받기로 약속을 받고 도시개발사업 들어갔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끝나고 나서 땅에다가 줄을 딱 꺼놓고 보니까 850의 토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면적의 토지로 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갑이 실제 한지 받기는 810평방제곱미터를 한지 받았을 때 한지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실제 한지 받은 면적이 줄어들었을 때 이 줄어든 땅을 감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40평방제곱미터. 그러면 이 감한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청산 절차를 거친 후에 토지 소유자 갑에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갑에게 우리가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감한지가 발생되면 청산 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 시행자가 감한지가 발생된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요. 자, 그러면 이 감한지는 뭐 한 거예요? 사실상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주고 양도 대가로 청산금을 받았기 때문에 감한지는 사실상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감한지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50페이지 읽어볼게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한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줄 것이고 적으십시오. 그러나 감한지는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양도담보. 자, 양도담보는 공시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데, 자, 공시법 시간에 양도담보를 공부하신 분들은 양도담보를 생각하시고 그런 거 공부한 적 아직 없으시면 그냥 담보로 제공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우리가 담보로 제공하면서 여기다가 조건을 답니다. 뭐라고 조건을 다냐면은 채무 미이행 시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양도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빌린 돈 못 갚으면 담보물 넣어줄게. 빌린 돈 못 갚으면 우리 집 넣어줄게 라고 약속하면서 우리 집을 담보로 맡기는 거,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럼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우리가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등기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갑이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하고,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하여 양도, 담보, 가등기를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공시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법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이걸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하십시오. 뭐를?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까?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자,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을이 이 부동산 임의로 매매할 수 있어요? 자,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사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갑이 동의를 안 하면 등기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법을 요만큼만 알고 있어도 시가 10억짜리 4억에 내놔도 이거 사러 오는 매수자가 없습니다. 갑이 동의를 안 해주면 등기가 안 넘어가는데 골치 아픈 물건이에요. 그러면 임의로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는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뭡니까? 사실상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온 건 아닌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한 겁니까? 공부상 명의만 담보로 제공된 것이지, 공부상 명의만, 그러니까 공부상 명의만 담보로 제공된 것이지 사실상 소유권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 담보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자, 거기 250페이지 양도 담보 옆에다가 적으십시오.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교재 250페이지 그 양도 담보 옆에다가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적으시고, 자, 둘째 줄 끝부분에 다만 거기다가 별표하시고, 다만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 무슨 말입니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요. 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뭐라고 약속했어요? 빌린 돈 못 갚으면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담보 가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 담보 가등기를 말소시키는 그 순간 담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네 글자로 대물변제하는 거예요. 담보물 가지고 빚 갚은 거 아닙니까? 대물변제한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대물변제에 의해서 유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고요. 그래서 봐요. 대물변제를 알아야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물변제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51페이지. 그 3번의 갈로 3번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갈로 3번에 보시면 참고 표시, 그거 설명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공동 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이 없는 단순 분할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이야기예요.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대로 분할 등기를 했다고요. 그럼 요거는 뭐한 겁니까? 공부상 소유권만 분할했을 뿐이지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는 없지요.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 지분별 변동이 있으면 지분이 감소된 자가 지분이 증가된 자에게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분이 감소된 자가 지분이 증가된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가 양도에서 아셔야 될 기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강조를 했듯이 왜 양도에 해당되는지, 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무리 없이 기억할 수 있는 거지, 판단이 안 되면 기억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자, 수고하셨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가겠습니다.